안녕하세요. 오늘 기록할 주제는 CQRS 개념 정리입니다. 우선 CQRS의 개념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CQRS는 Comm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 말 그대로 명령과 조회를 분리한다는 아키텍처 또는 디자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맨드는 흔히 쓰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쿼리는 읽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읽기와 쓰기를 분리한다, 그 책임을 분리한다는 아키텍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CLUD 방식에서는 하나의 모델이 모두 읽기 쓰기를 모두 담당했죠. 애플리케이션도 하나가 모두 읽기 쓰기를 담당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읽기와 쓰기를 모두 다 처리했었습니다. 이거를 쓰기 담당, 라이트 사이드, 그리고 읽기 담당, 리드 사이드로 분리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럼 이 CQRS 패턴이 왜 필요할까요?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읽기 성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읽기 작업이 쓰기 작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보통 10대 1에서 100대 1까지 읽기 작업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서비스가 이제 발전하면서 정교화를 통해 테이블이 더 많이 쪼개지고 또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조회를 위해서 여러 테이블을 조인해야 되는 성능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읽기 성능을 올리려고 인덱스를 추가하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쓰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읽기 전용으로 아예 분리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상황은 MSA 환경에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입니다. DB가 서비스별로 나눠진 MSA 구조에서 여러 서비스 영역에 걸쳐진 데이터를 조합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위 그림처럼 서비스별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합해야 되면 각 서비스의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결과를 원하는 형태로 조합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현 난이도도 높고 또 네트워크 상황에서 장애를 고려하는 등 비용이 좀 비쌉니다. 사실상의 안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 여기서 각 서비스 DB의 데이터를 통합 기록하는 통합 조회 DB가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데이터를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만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통합된 읽기 전용 DB로 분리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CQRS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읽기와 쓰기의 요구사항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각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최적화할까요? 일단 라이트 사이드, 쓰기 영역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트랜잭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MySQL 같은 정교화된 DB를 사용을 하고, 또 복잡한 도메인 모델을 갖고 또 강한 유효성 검사와 같은 책임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리드 사이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속도예요. 그리고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유연성 있게 데이터를 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리드 사이드에서는 비정교화된 DB, 흔히 NoSQL이라고 말하는 비정교화된 DB를 보통 사용하고, 또 단순한 DTO, 그리고 또 속도를 위한 캐시 친화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CQRS를 적용할 때 주의사항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은 CQRS는 최종 일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QRS는 WriteDB와 ReadDB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베이스 동기화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시적인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QRS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트레이드오프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스템이
읽기와 쓰기 작업 간 데이터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스템, 뭐 계좌 잔고라든지 뭐 어떤 특정 일관성이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이 CQRS 패턴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베이스의 동기화 혹은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려사항은 당연하겠지만 시스템이 복잡해진다 입니다. 이게 단순히 DB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와 쓰기 작업에 대한 스택 자체가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또 데이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이는 또 시스템 복잡도를 또 가중시킵니다. 또 조직 전체가 이 패턴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라이트DB를 통해서 읽기 작업을 수행한다. 또 반대로 리드DB에다 대고 라이트 작업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전체가 이 CQRS 패턴을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CQRS 패턴을 적용하고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리적으로 나눠진 라이트DB와 리드DB를 어떻게 동기화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동기화 메커니즘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식은 동기 방식이에요. 아래 그림처럼 쓰기 작업 시 라이트DB를 업데이트하면서 동시에 리드DB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원래 기존에 CQRS 패턴을 적용하지 않은 로직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DB만 나눈 거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의 장점은 구현이 단순하고 추가적인 인프라 구성이 없습니다. DB만 나누면. 그리고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 방식이니까요. 단점은 리드DB 상태가 라이트DB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 후속 작업인 리드 작업도 오래 걸리는 거죠. 동기 작업이기 때문에. 즉 읽기와 쓰기 성능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CQRS 동기화 방식은 취하지 않고요. 왜냐면 CQRS 목적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전략 각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나눈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폴링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별도의 동기화 모듈, 백그라운드 워커가 이 라이트DB에서 변경분을 주기적으로 줘야 하고 이 변경분이 있다면 해당 데이터를 리드DB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구현이 비교적 단순하고 메시지 큐와 같은 추가 인프라 구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QRS의 목적에 맞게 라이트와 리드가 느슨하게 분리돼서 리드DB 장애가 라이트DB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시도 로직이 단순해집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한번 폴링해서 업데이트하다 실패가 난다고 하면 그냥 다음 폴링 때 다시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단점은 폴링 주기만큼 지연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 폴링 주기가 1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 라이트DB와 리드DB의 1분간의 데이터 불일치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라이트DB의 주기적인 조회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분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그 조회 쿼리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쿼리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단점은 삭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 백그라운드 동기화 모듈은 이 라이트DB에 있는 어떤 업데이트 타임 스탬프나 혹은 버전과 같은 필드를 통해서 이 중분이 됐다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 삭제된 데이터는 애초에 데이터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마지막 단점으로는 변경이 없어도 계속 주기적으로 폴링을 위해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전달 방식입니다. 라이트DB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이벤트를 발행하고요. 별도의 이벤트 핸들러가 이 이벤트를 수신해서 해당 데이터를 리드DB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메시지 큐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 방식의 장점은 이 라이트 사이드와 리드 사이드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보존 기간에 따라서 재처리가 가능해지고요. 또 만약 처리량이 높아도 큐가 버퍼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단점으로는 카프카 혹은 레비뎀Q와 같은 메시지 브로커 역할하는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또 최종 일관성만 보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연이 발생하는 거죠. 최종 일관성만 보장하게 됩니다. 또 메시지가 비동기의 방식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비동기 통신에서 메시지 전달 보장을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마지막 방식은 CDC 방식입니다. 이 CDC는 Change Data Capture라는 방식이고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가장 진보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DC 방식은 앞선 방식과 유사하지만 이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주체가 이 CDC 에이전트라는 것이 다릅니다. CDC 에이전트가 DBMS의 변경 로그, MySQL 빈 로그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DB의 변경을 감지하고 이를 자동으로 리드DB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어플리케이션은 전혀 이 동기화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코드에 수정 없이 이 동기화 처리를 인프라 레벨에서 이 CDC 에이전트가 알아서 잘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서 단점으로 거론됐던 메시지 전달을 보장한다거나 재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모두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다 처리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CDC의 대표적인 어떤 솔루션, 이 데비지움 같은 CDC 인프라가 필요해지고, 그리고 이 CDC 에이전트는 이 DB 엔진에 종속적이게 됩니다. MySQL 빈로그, PostgreSQL의 WAL처럼 이 데이터의 변경을 기록하는 방식이 이 DB 엔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에이전트를 설정하고 구현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CQRS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라이트DB와 리드DB를 동기화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동기화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CQRS를 실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라이트 사이드와 리드 사이드를 어느 수준으로 분리했는지에 따라서 레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CQRS 적용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레벨 1, 첫 번째 단계는 코드만 일단 분리하는 겁니다. DB는 그대로 하나를 사용하지만 코드 레벨에서 이 조회와 읽기의 책임을 분리하는 거죠. 이거는 읽기 모델과 쓰기 모델을 분리한다는 관점에서 CQRS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모델을 분리한다는 관점에서는 CQRS로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우리 CQRS의 목적은 책임을 분리해서 각각의 영역을 최적화하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레벨 1에서는
이런 것들, 이러한 수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레벨은 DB까지 분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형태가 이 레벨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라이트 사이드, 즉 라이트 DB와 리드 DB를 분리한 형태를 의미하고, 이제 흔히 가장 흔한 CQRS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라이트 DB는 어떤 정교화 DB, MySQL 같은 정교화 DB를 사용하고, 또 리드 DB는 성능과 어떤 튜닝을 위해서 비정교화된 NoSQL DB로 분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때는 읽기와 쓰기 책임 및 성능을 모두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라이트DB는 일반적인 MySQL을 쓰되 성능을 위해서, 읽기 성능을 위해서, 리드DB는 엘라스틱서치와 같은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걸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레벨 3는 이벤트 소싱과의 결합된 구조입니다. 우선 가장 고도화된 CQRS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벤트 소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이트 사이드에서는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벤트 소싱에서는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일어난 모든 이벤트를 다 저장을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에서는 이벤트를 저장하고, 리드 DB에서는 이벤트를 조합 결과로 비정교화된 뷰를 저장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통장 잔고 상태와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라이트 사이드에서는 은행 통장의 잔고, 현재 10,000원, 20,000원 이라는 통장 잔고를 저장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에서 일어난 이벤트, 얼마가 추금이 됐고 얼마나 입금이 됐고 하는 이벤트만을 저장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 이벤트를 다 조합해서 현재 값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이벤트 소싱과의 결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QRS 패턴이 무엇인지, 그리고 CQRS를 적용하면 물리적으로 RightDB와 ReadDB가 나눠지는데 이 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동기화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CQRS를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